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료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기다렸던 스피커죠.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틀란테 7 에보. 그냥 버전 업이 된 게 아니라 이 이름이 좀 의미심장한 게 숫자만 업버전된 플래그십이 아니고 이볼루션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는 거예요. 사이즈와 성능을 같이 키운 그런 플래그십으로 완성이 된 그런 제품입니다. 실제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회사 리바이벌 오디오는 라인업이 단순하죠. 아래쪽에 엔트리급 스프린트가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시작이었던 아틀란테 라인업이 있는데, 아틀란테는 이제 기존에 3, 4, 5가 있다가 6을 지나서 바로 7로 올라선 그런 플래그십입니다. 이 제품의 기반이 된 건 역시 5였고요. 3웨이인 5를 여러 방면으로 확장시킨 그런 플래그십입니다. 일단 사이즈를 키운 부분도 좀 독특한데, 정면에서 보면은 얼핏 보면 5랑 비슷해요. 폭은 5하고 거의 똑같은데 키가 약 10cm 정도 그렇게 높아졌고, 뒷길이가 약 거의 13, 14cm 그게 깊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5와 어쿠스틱이나 기타 여러 스케일들을 변화시킨, 좀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온, 그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패브릭 기반으로 만든 그런 진동판을 쓰는데, 그 원래 소재의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그 이면에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개선했습니다. 트위터 1.1인치, 미드레인지 3인치, 이 유닛을 리바이벌 오디오에서는 RASC라고 부르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 우퍼는 BSC라고 하는데 SC는 샌드위치 구조를 말해요. 샌드위치 컨스트럭션. 우퍼에 쓰인 BSC는 버솔트, 그 현무암을 말하는 거죠. 현무암을 곱게 입자로 만들어낸 그걸 말하는 건데, 이 트위터 미드레인지의 RASC는 뭔지 이렇게 약자가 안 나와 있어요. 이번에 가만히 글자를 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건데, 제 짐작이지만 RA는 리바이벌 오디오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유닛을 의미하는 RASC 유닛은 리바이벌 오디오 샌드위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동판 뒤쪽에 넣은 이 구조물이, 이게 사실은 이 회사의 신의 한 수죠. 바로 ARID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다른 회사 스피커에서 보기 힘든 리바이벌 오디오만의 구조물인데, 진동판 바로 뒤쪽에 안쪽에서 생기는 진동을 잡아주는 아주 기발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ARID라는 말 자체가 엔티 레조넌스 이너 돔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림 이제 띄워드릴 텐데, 진동판이라는 게 앞쪽으로 떨고 난 다음에 안쪽에 생기는 잉여 에너지나 잔여 에너지의 문제가 항상 모든 스피커의 어떤 숙명과도 같은, 그걸 어떻게 없애느냐 자체가 재생음의 품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스피커를 40년, 50년씩 만드는 이 설립자 다니 리몽하고 제킬리, 이분들은 이거를 효율적으로 걷어내는, 그리고 얼만큼 없애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리바이벌 오디오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식 중에 비싼 소재와 제작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그렇게 하면 되죠. 되는데 이 회사는 그거를 그렇게 돈 들이지 않고도 내부에 이런 구조물을 넣어서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게 리바이벌 오디오의 혁신이었던 거죠. 여하튼 그래서 1.1인치 트위터, 3인치 미드레인지 둘 다 RASC 유닛으로 제작을 하고, 안쪽에 ARID 도움을 넣어서 미드레인지부터 트위터까지의 내부 레조넌스를 아주 효과적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퍼, 기존의 아틀란테 5에 있던 12인치를 넘어서서 15인치까지 확장된 거대한 미네랄이죠. 현무암 소재를 섞어서 만든, 이게 원래 리바이벌 오디오 아틀란테 시리즈의 결정적인 한 수였었는데, 뭔가 이 베이스의 질감이 달라진 거죠. 강렬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고 탄력이 넘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면체 배플로 반듯한 레트로 디자인으로 만들고도 그런 입체적인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각 대역마다 실감나는 재생을 한 채로 전대역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사실 아틀란테 5가 처음부터 화제가 됐던 거는 빈티지적인 디자인 속에 그런 하이엔드적인 소리를 내는 이런 접합점에서 많은 오디오 파일들의 호응을 얻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로 아틀란테는 3, 5, 그 다음에 4 각각 이 팬들을 많이 양산했는데, 특히 기존 플래그십이었던 아틀란테 5의 인기는 여전히 대단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새로 개량한 유닛들을 사용하면서 뒷길이가 이 10여 cm가 더 깊어진 이런 새로운 인클로저의 레조넌스, 내부 공진 같은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안에 브레이싱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이거를 타사 브랜드, 타 브랜드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같은 수입사의 제품인 매지코의 내부 구조를 보는 듯해요. 빼곡히 여러 격자를 채워놓은, 그렇게 해서 공진 하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인클로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아틀란테 7의 내부 사진을 보시면 딱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그 제작에 손도 많이 가지만 비용도 많이 상승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리기로 하고, 그런 내부 브레이싱을 엄청나게 강화를 하고 그만큼 파워 핸들링을 더 늘리기 위해서, 자, 내부를 이제 튼튼하게 했으니 좀 더 파워 핸들링을 크게 해도 된다, 마음껏 진동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자석을 전부 네오드뮴 자석을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동이 커진 그런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이 제품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포트를 앞쪽에 이만하게 이 미드레인지 드라이버하고 거의 똑같은 사이즈로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런 포트를 앞쪽에 뒀습니다. 이걸 소위 에어로백스라고 불러요. 순 알루미늄 플랜지로 제작을 했는데 사선이 있어서 쭉 진행하다가 비틀려서 맨 끝에 그런 구조로 성형을 한 그런 알루미늄 대형 포트로 제작이 되어 있고, 안쪽도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에서 리플렉싱이 생기는 위치를 중간 아래쪽에다 뒀어요. 측정했겠죠. 요쯤에서 진동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하여튼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한 그런 3웨이의 리플렉싱 포트의 브레이싱, 그게 새로 만든 플래그십 아탈란테 7의 총체적인 디자인과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외에도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아탈란테 7이 뭘 어떻게 만들어서 그렇게 달라져 있는지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먼저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얘기들은 음악 듣고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시죠. Dance me to your beauty with a burning violin. Dance me through the panic till I'm gathered safely in. Lift me like an olive branch and be my homeward dove. Dance me to the end of love. Dance me to the end of love. Let me see your beauty when the witnesses are gone. Let me feel you moving like they do in Babylon.
show me slowly what I only know, the limits of just dance me to the end of love. Oh, dance me to the end of love. 제가 이럴 때 늘 하는 말이 음악을 오래 들어온 귀들은 서로 비슷해요. 결국은 서로 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성향이 다르지만 모두가 다 좋아하는 제품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아틀란테 5는 사실 만인 취향적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를 통해서 이런 음악, 저런 음악, 녹음이 좋은 음악, 그냥 평범한 음악 이런 걸 많이 들어온 분들은 오랫동안 옆에 두고 음악을 듣기에도 굉장히 좋은, 스피커만 망가지지 않는다면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확인한 아틀란테 5 사용자만 한 7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분은 세븐이 나왔다는 얘기를 저한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면서 세븐 얘기가 곧 올라갈 테니 기다리셔라. 아틀란테 5 사용자들 향해서 미리 좀 예고를 개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소리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 가끔 같은 시리즈 내에서 원래 있었던 아주 베스트셀러 제품을 상위로 이렇게 끌어올린 시니어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일종의 서퍼머 징크스처럼 원래 동생의 인기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틀란테 7을 만든 이 다니엘 레이먼과 제키 리는 5의 인기를 뛰어넘는 상위 모델을 만들려면 사이즈와 대역, 기타 이런 어중간한 성능만을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역시 경험이 많은 분들의 설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세븐을 제가 이 촬영하러 오기 전에 본 구조나 성능에 대한 것도 그랬지만 음악을 들어보고 느낀 그 후의 변화는 좀 더 큽니다.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야,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다. 세븐의 소리를 일괄하면 5의 소리에 대단한 여유가 들어갔습니다. 통이 커져서 생긴 어떤 소위 헤드룸이라는, 뭔가 좀 더 스케일도 커지고 좀 더 넉넉한 소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도 기본적으로 맞긴 하지만 그거는 세븐에서 확장된 전체에 불과한 1-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스피커로 몇 곡을 들어보고서 바로 느껴졌던 점은 뭐냐면 중역대 이상이에요. 대역이 5하고 거의 비슷해요. 5는 23kHz, 그 다음에 7은 24kHz까지 재생을 하는데 대역의 문제가 아니라 높은 중역대 이상의 상위 대역에서 나타나는, 원래 아틀란테 5에서 들었던 그 소리하고 축을 같이 하지만 표현력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소리 자체가 대단히 화사하고 소위 다이나믹 레인지 있죠. 작은 음과 큰 음 간의 그 변화의 폭, 이게 대단히 커졌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세분 묘사력이 좀 더 깊어졌어요. 미세한 부분까지, 전에 5에서 안 들리던 소리까지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느낌은 마치 패브릭돔을 쓴 그런 트위터가 아니라 저희가 아는 꽤 고성능 유닛이죠. 뭐 세라믹이나 다이아몬드, 물론 그런 소재하고는 질감은 다르지만 패브릭돔에서 못 느끼던 아주 디테일한 화사함이 있죠. 그런 소리가 들려서 바로크 음악 같은 장르를 들어보면 바로크 음악 특유의 미세한 질감들이 있어요. 그게 낮은 대역에서의 그 콘트라스트하고 섞이면 그게 절정까지 가는 건데, 사실 5는 바로크 음악을 듣기에 최적의 중고역을 내는 스피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븐은 바로크 음악 듣기에 아주 이상적인 스피커로 변신해 있습니다.
저희 들어본 음악 중에 존 버트의 그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1악장 이 곡을 들어보면 이게 마치 봄에 진짜 벚꽃이 피듯이 아주 화사하게 따스하고 화려한 기운이 느껴진 듯한 그런 곡인데 그 바로 그 현악기와 목관들 있죠. 섞여서 내는 그 묘한 질감들이 있어요. 아주 미세한 떨림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느낌들. 그러면서 여러 악기가 섞여도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는 어디 하나 악기끼리 섞여서 둔탁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고 공간이 매우 잘 보인다는 그래서 화사한 느낌을 주는 어떤 면에서는 순간 꽤 뛰어난 금속 재질로 만든 그런 소재들만이 묘사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떨림 있죠. 그런 소리까지 들립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트위터 속에 RISC 트위터와 ARID도 이 둘이 그런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조금 신기했습니다. 여하튼 바로크 음악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클래식인데 확실히 악기 수가 많은 곡들에서 세븐이 5를 훨씬 압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말러 교향곡 5번 사악장 제어 랑잠 참 많이 듣는 곡인데 이 곡이 뭔가 특별하게 들리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시스템마다 뭐 대역이 더 늘어난다던가 좀 더 울림 반경이 크다던가 이 5번 사악장 구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주 아다지오 템포로 천천히 흘러가면서 베이스가 뭉글뭉글 풀려오는 이런 속에서 이제 현악 합주가 가성을 주지도 않는 모노톤으로 쭉 흐르는 그런 합주, 현악 합주가 흐르는 그런 곡인데 말로 곡 중에 거의 유일하게 타악기가 없는 그런 사악장인데 이 곡이 정말 특별하게 들립니다. 이 곡이 수도 없이 들었을 다른 시스템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들리지 않았던 부분은 뭐냐면 콘트라스트예요. 사실 이 곡은 짙은 색채로 몰고 가는 그래서 이 곡이 그 영화 베니스의 죽음 같은 곡에서 풀 스트로크로 나왔던 거잖아요. 그 바닷가 장면에서 그래서 항상 이 곡을 떠올리는데 해가 막 진 석양의 바닷가가 진짜 눈앞에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진한 콘트라스트가 중점에 깔리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건 역시 15인치 베이스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함을 주면서도 미세한 변화에 그대로 동작하는 펄럭거리지 않고 정동작을 하는 명쾌하면서도 콘트라스트가 뛰어난 그런 베이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콘트라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에 중저역의 그 현악기 합주는 좀 아까 들은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처럼 아주 촘촘하게 높은 데까지 크게 올라가지도 다이나믹이 강하게 작용하지도 않는 간만에 들은 말러 교향곡 5번 사악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곡 하나만을 듣기 위해서라도 아틀란테 세븐은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곡을 이 아틀란테 5 애호가 분 한 분이 교수님인데 이 곡을 세븐이 시청할 때 꼭 틀어봐 달라 해가지고 헤일리 로렌이라는 아티스트의 곡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곡인데 이 곡을 들어보면 역시 또 말로 5번처럼 넉넉한 그런 베이스가 그루브하게 움직이면서 그 위에 아주 이 고혹적인 음색으로 보컬이 움직이죠. 자켓 색깔처럼 빨갛고 까만 그런 색채감이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이런 슬로우 템포 재즈곡을 듣기에도 지금 이 아틀란테 세븐의 구성과 여러 가지 성능들 최적으로 동작하는 것 같아요. 클래식 대편성과 재즈의 그루브와 보컬 이런 걸 굉장히 시청자를 파고드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순서가 반대로 됐는데 저희가 이 15인치 베이스를 처음에 보면 뭔가 큰 소리를 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곡들을 들어본 중에 포플레이 이제 천트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15인치의 다이나믹스는 대단히 정교하고 아주 파워풀해요. 전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까지에 걸친 이런 조화도 굉장히 멋지게 이뤄내는데 특히 아틀란테 세븐에서의 이 천트는 내부 용적을 더 키운 채로 브레이싱을 강화한 그래서 대포 소리를 내도 꿈쩍하지 않는 나무가 아니라 아주 두텁고 단단한 그 철제로 만든 그런 인클로저의 느낌처럼 대단히 견고하게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내입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스피커의 베이스가 원래 성능을 다 내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새로 꺼내서 시청한 지 닷새밖에 안 된 신제품이라고 하는데 뭐 도착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베이스가 신호를 받고 동작하는 정교함은 소리를 대부분 내주고 있는데 큰 파워 핸들링 있죠? 전후간에 큰 동작을 해야 되는 이건 아직 충분히 안 풀린 게 이 서라운드 엣지 있죠? 이거 풀리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전에 ATC 같은 스피커들이 그랬듯이 15인치 정도 되는 이 서브퍼 개념의 우퍼의 엣지를 이렇게 만져보신 분들은 그런 거 좀 이해하실 거예요. 세븐이 이렇게 5에서 큰 변화로 뛰어넘은 그런 성능은 말씀드린 드라이버 유닛과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안에 제 눈에 띄인 거는 크로스오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RISC 트위터는 시작이 2.2kHz까지 그러니까
트위터의 아래쪽 대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원래 5에서는 미드레인지가 내던 그런 높은 중역대를 7에서는 트위터가 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위터의 성능을 강화시키고 미드레인지는 좀 더 프리해졌는데 그 대신 똑같이 아래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5에서는 우퍼가 내던 그런 베이스를 7에서는 미드레인지가 또 좀 더 아래쪽까지 재생을 하게 그렇게 크로스오버를 만져놨어요. 바꿔서 말하면 7에서는 15인치로 훨씬 커지고 5보다 훨씬 반경이 넓어진 베이스가 생겼는데 그 동작하는 대역은 5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베이스의 동작이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좀 더 풀리기만 하면 돼요. 참고로 아틀란테 7의 그 낮은 대역은 27Hz부터 시작합니다. 그 높은 대역을 말씀드린 대로 24kHz까지 재생을 하고, 이 다니엘 이몽이 주로 이런 걸 관여하는데 이 세 개 네트워크를 그런 크로스오버도 변화시켰지만 안에 들어간 케이블도 꽤 세심하게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반대노래 스카이라인 케이블로 내부 케이블링을 전부 완성시켜 놨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아틀란테 7의 소리는 새로 좀 더 강화시킨 3개 유닛과 더 커진 베이스 유닛, 내부 브레이싱을 훨씬 강화시킨 그런 새로운 인클로저, 그리고 훨씬 용적이 커진 캐비넷, 이런 것들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말단까지 신경을 놓지 않은 게, 제가 이전에 아틀란테 5를 보고서 좀 불만스러웠던 부분은 스탠드가 제품의 성능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 특히 아래 스파이크 같은 게 조금 더 견고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4를 만들면서 힌트가 생겼어요. 4의 베이스는 이제 볼트로 조이게 돼 있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었는데 모양도 그렇고 그 소재를 그대로 지금 7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7의 스탠드는 옵션이 아니고 제품 포장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스탠드하고 본체는 분리되는데 별도 구매가 아니고 스피커하고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는 스탠드고요. 스피커 아래쪽에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스파이크가 있고, 그 스탠드 아래쪽은 인슐레이팅 피드라고 그래서 볼트를 조여가지고 높이 조절할 수 있는 슈즈처럼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지탱을 하고 있는, 이게 다 전체 사운드를 감안한 그런 스탠드와 인슐레이팅,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쓴 플래그십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총체적으로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듣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꺼내서 들을 수 있게 만든 그런 플래그십이라고 생각이 되는, 처음에 음악을 듣기 전부터도 좀 더 새로운 모습과 이 디자인 그리고 만듦새가 5 때보다 좀 더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부터도 궁금했고 많은 분들이 과연 소리가 어떻게 바뀌어 있고 얼만큼 달라져 있는지 궁금해했던 리바이벌 오디오 아틀란테 시리즈의 플래그십인 아틀란테 7 에보를 같이 살펴보고 들어봤습니다. 이제 5 사용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새로운 도전거리가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1,600만 원인데 지금 시세로 보면 아틀란테 5의 딱 2배가 되는 가격인데, 거기에 스탠드가 기본으로 포함이 돼 있고 많은 성능들이 강화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제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대략 맞을 것 같고, 리바이벌 오디오의 정책상 가격 가성비가 높은 그런 제품이라는 걸 감안하면 1,600만 원이라는 스피커의 성능으로는 거의 선두를 다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같이 듭니다. AWA 쿠어렌 디자인, 그 독특한 나무 칼라와 그 상하단을 이렇게 가로줄로 쭉 상간 방식으로 이렇게 다른 패턴의 무늬를 넣은 이런 디자인도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자, 아틀란테 7 많은 관심을 보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틀란테 7 얘기를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